여러분, 2026년 5월 2일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했던 엄청난 소식 다들 기억하시죠? 미국과 이란의 적대 행위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는 미국 행정부의 발표 말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구나 하고 안심하기에 딱 좋은 뉴스잖아요. 그런데 사실 세상 일이 그렇게 헤드라인처럼 단순하지만은 않거든요. 오늘은 이 표면적인 종전선언 이면에 어떤 거대한 법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의 발언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면서 아주 직설적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적대 행위는 종료되었다라고 말이죠. 외교적으로 빙빙 돌려 말하는 수사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양국 간의 치명적인 군사 충돌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아주 단호하고 묵직한 선언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상식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다에는 여전히 무장한 군함들이 쫙 깔려서 물샐 틈 없이 해상을 봉쇄하고 있고 언제든 총격전이 벌어질 수 있는 팽팽한 군사적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종이 위에 선언 한 줄로 전쟁이 진짜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화려한 정치적 수사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현장의 살벌한 현실. 이 극명한 대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전례 없는 종전선언이 툭 튀어나오게 된 건지 그 숨가빴던 막전막후를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상황은 말 그대로 째깍거리는 시한폭탄 그 자체였습니다. 시작은 2월 28일이었죠. 의회의 사전 승인도 없이 전격적으로 군사작전이 개시됐습니다. 갈등이 막 고조되다가 4월 7일에 가서야 겨우겨우 2주절 아슬아슬한 휴전이 성사됐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5월 1일이었습니다. 이날은 그냥 달력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행정부의 목을 꽉 조여오는 거대한 법적 덫, 바로 전쟁권헌법상의 60일 데드라인이 만료되는 운명의 날이었어요. 의회 승인을 받던지 아니면 군대를 싹 다 빼야 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문자 그대로 시간에 쫓기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행정부가 이 숨막히는 법적 데드라인을 어떻게 피해가려고 했는지 그 묘한 법적 논리를 한번 들여다보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1973년에 만들어진 전쟁권한법, 즉 WPR의 핵심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의회 허락 없이 자기 맘대로 군사행동을 끌고 갈 수 있는 기간을 딱 60일로 못 박아둔 법이에요. 과거 베트남 전쟁의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만든 강력한 브레이크 장치죠. 그러니까 앞서 말한 5월 1일이라는 기한이 행정부에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절대적인 장벽이었는지 확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행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뭐였냐고요? 우리 4월 7일 휴전 이후로 총 안 쐈잖아. 그러니까 적대 행위는 이미 종료된 거고 법적 카운트다운 시계도 거기서 멈춘 거다라는 논리입니다.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군함들로 꽁꽁 막혀 있고 미군들은 무장한 채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군사 전문가들이나 법학자들이 아니 현행법 어디에 휴전했다고 시계를 멈추는 조항이 있느냐고 콕 집어서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현실이랑 주장이 너무 안 맞잖아요. 당연히 워싱턴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법적 줄다리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은 엄청난 분열과 후폭풍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요. 민주당의 반응은 폭발 직전 그 자체였습니다.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는 이번 선언을 두고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헛소리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의회를 패싱하려고 꼼수 부리지 말라는 뜻이죠. 젠 샤인 의원 역시 우리 군인 수만 명이 지금 화약고 같은 현장에 목숨 내놓고 남아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종료라고 부를 수 있냐며 행정부의 현실 인식을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민주당만의 반발이 아니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화당의 중진인 수전 콜린스 의원도 나섰거든요. 이 데드라인은 제안이 아니라 의무다라고 아주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여기서 의무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대통령이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한 거죠. 초법적인 행보에 대한 우려가 당파를 초월해서 번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 심각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야 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콜린스 의원은 아예 종전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버렸고요. 존 커티스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의회에 공식적인 선전포고가 없으면 군대에 들어가는 자금 지원을 다 얼려버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돈줄을 끊겠다는 것만큼 행정부한테 아픈 타격이 없거든요. 리사 버카우스키 의원도 법적 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내부 반발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미국 국내만 이렇게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시선을 밖으로 좀 돌려볼까요?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국제 외교전 역시 철저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무대 뒤 물밑 협상은 상당히 차갑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살짝 메시지를 띄웠거든요. 미국이 먼저 군사적 위협 멈추면 우리도 외교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나름의 협상안을 던진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완전히 싸늘했습니다.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단칼에 거절해버렸죠. 심지어 대화가 틀어지면 이란을 완전히 박살내어버리겠다고 무시무시한 엄포까지 났습니다. 평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숫자 45, 이거 의미를 알면 꽤 소름이 돋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행정부가 겉으로는 전쟁이 끝났다고 발표했던 바로 그날, 무대 뒤에서는 미 중부사령부가 대통령을 상대로 무려 45분 동안 심층 군사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외교가 실패하면 여차할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군사 타격 옵션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당장이라도 다시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아주 살벌한 신호죠. 그럼 워싱턴과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우리의 일상, 특히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파도를 일으키고 있을까요? 한번 짚어보시죠. 당연하게도 군사적 대치의 대가는 글로벌 경제에 아주 뼈아프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계 원유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혀버리니까 당장 국제 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죠. 가뜩이나 심각한 인플레이션 불길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격입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이란과의 갈등에 유럽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무려 25%의 관세 폭탄을 때려버렸다는 겁니다. 군사적 갈등이 순식간에 동맹국을 향한 경제보복, 무역전쟁으로 번져버린 엄청난 상황입니다. 이 25% 관세가 불러온 후폭풍이 아주 묘합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관세가 15%로 비교적 낮은 한국이나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이 당장은 미국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업계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바늘방석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언제 돌변해서 너희도 협조 더해 라며 한국이나 일본한테까지 2차 보복 관세를 매길지 모르거든요. 한마디로 시장 전반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깔려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도대체 왜 이 갈등이 아직 끝난 게 아닌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민주당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장 해상봉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대적인 소송전과 청문회를 벼르고 있죠.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징크스 같은 건데요. 과거에 너무 일찍 군대를 철수시켰다가 3년 뒤에 다시 문제가 터졌던 그 끔찍한 실수를 두 번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공화당 입장에서는 여론 악화로 선거를 망칠까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종합해보면 이번 종전선언은 진정한 평화라기보다는 이 숨막히는 압박들을 어떻게든 뚫고 나가보려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 기동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한 평화조약도 없고 바다를 꽉 틀어막고 있는 군함들도 그대로인데 우리는 그저 종이 위에 선언 한 줄만 믿고 이 전쟁이 진정으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뉴스 이면에 숨겨진 진짜 현실, 그 실제를 들여다보는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퍼즐 조각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해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